대장협회 경북대구지역본부 양시철 본부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우선 직원들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단한 뭐 업무까지 포함해서. 네. 저희들은 이제 그 총 작년 2023년도부터 종전에는 4명 구성이었지만 작년부터는 거의 5명 체제로 그래 되었어서 협회 회장님과 우리 임원진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요 멤버가 이제 좀 작년부터 같이 새로운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구성되어 그렇죠. 있는 멤버. 예. 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우리 오종열 팀장은 이제 우리 경북의 사업팀장으로서 예산이나 실무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우 쪽에 주로 이종욱 과장이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의 축협 직원들과의 뭐 소통이나 정보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수고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낙농 쪽에는 우리 전담을 해서 우리 이성수 대리가 지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한 명 또 현장의 농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는 우리 김동훈 대리가 한우 쪽에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여기로 부임하신 게 올해 초인가요? 작년 2023년부터 지금. 2년. 그 다른 지역 본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유 부장님으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특징적인 면이 좀 있나요? 일단은 경북은 대한민국에서 한우가 가장 아직까지도 뭐 전남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 경북이 가장 농가 수도 그렇고 사육조 수도 많다는 게 특징이고 또 낙농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도나 충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이 개량이 일본지로서 이 전국의 지역본부 낙농 전문 지역본부로는 아마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낙농시장도 원래는 한때는 굉장히 특화된 그런 아주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한국 오르스타인 불평에 대통령상을 나온 것처럼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북도 저서 품평회가 있었던 그런 아주 개량의 진보적인 그런 어떤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우만 그렇게 생각했더니 낙농이 상당히 최강현 씨 뭐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경대 낙협이 있죠. 경대 낙협이 있고 제가 알기로 무슨 또 낙협이 있는데 거무산 낙협. 공무산 낙협도 있고. 그렇게 따지니까 생각해보니까 유업체로 보면 남양유업이 경주 지역에 많고 경산에 남양유업 매일유업 경산에 있고 그리고 또 뭐 저 달섬 쪽에 뭐 빙그레 비라 그런 유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낙농 한우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다 있네요. 그 한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한우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장님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경북에 가장 많은 한우가 있잖아요. 한우가 많은 건 사실인데 계량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솔직하게 뭐 제가 지금 경북에 한우가 78만 두 정도 있거든요. 78만.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와서 이렇게 심사를 다니면서 농가를 다니고 해보면 편차가 되게 많다는 걸 많이 느껴요. 잘하는 집은 엄청 잘하는데 두수 기존 간념으로 두수로 많이 키워보셨던 분들이 자기 소의 개량에 대해서 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의 성적을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소홀하다는 걸 좀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잖아요. 사료값이 오르고 송아지 값이 떨어지고 이런 고기값도 떨어진 이런 시점에서는 선발 도태를 진짜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역할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제가 느끼기에 진짜 좋은 말씀이신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지역적으로 비육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예전에는 그런 소를 그냥 크기로 팔았던 시대에도 붙어도 소를 키우셨던 분들이 뭔가 좀
뒤늦게 뭐 지금이라도 당장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계량에 대해 관심은 많은데 아직 좀 뛰어들기는 조금 맞아요.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나 예.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우산을 하셨던 분들. 네. 경북이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상인들 하시던 분들도 좀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종목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경주, 뭐 대표적으로 상주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네. 가보시면 어떤 뭐 며칠 정도 걸려요? 일을 하시는 게? 심사하는데 저희가 뭐 혼자 간다고 네. 하거나 저희 이제 뭐 두세 명씩 보통 가는데 네. 이제 큰 지역인 경우는 저희가 두세 명씩 네. 지역에 투입이 되거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2주 정도 아.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그냥 팍 해가지고. 예. 근데 다도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일하기가 좀 나은 그런 면도 있나요? 경주, 성주 같은 경우는 네. 대규모 농가가 있기 때문에 아. 수월합니다. 아, 솔직히 작은 농가들이 많으면 더 어렵죠. 이동 시간도 많고. 네. 그런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경북 내에서? 소규모는 거는 청송, 아. 영양 이런 아. 좀 많은 농가가 산골 쪽에 들어가요. 예, 예. 그쪽이 좀 힘듭니다. 아, 거기에 가면 좀 좋은 소가 막 보이고 이런 건 없나요? 전설의 소 같은. 거기는 저희가 저기 지역 그 축협, 축협도 상당히 뭐 큰 부분이잖아요. 축협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뭐 저희가 월 초마다 월초 매월 매월. 1일마다 이제 각 등록위원들한테 네.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저희가 등록률을 파악해가지고 올해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두수를 등록하셨네요. 네. 그리고 지역 축협 직원분들이 네. 역량이 되게 뛰어나셔가지고 아, 네. 조합원 관리 부분에서 되게 잘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예전부터도 한우가 맛있기로 유명한 부장이에요. 부장님, 이건 왜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을까요? 한우가 맛있는 부장이라는. 일단 사람이 많다라는 그 속에 인재가 많다는 거고, 아. 인재가 많다는 것은 사람 인구 분부도도 많고 예. 유동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 한우 고장이다. 음. 그래서 그 일단 뛰어난 인재를 첫 번째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한국 그 산업에 한국 그 한우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육 농장이 스케일이 크고 네. 그 하다 보니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까지 이 총괄적인 그런 마인드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런 거. 그 중에 민수한우 대표님이라든지 뭐 군위 이론 한우 대표님이라든지 영농조합 법인들이라든지 이게 이제 처음에는 뭐 단합이 되어져서 시장은 같이 했지만 지금 계신 분들은 끝까지 이겨내신 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경북은 예전부터 이 지역이 넓고 광활하고 여기에서 또 인구도 많고 네. 그리고 또 한우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소비 시장에 다가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정보력이 많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조금 더 그 부분이 선구자들이 많다 보니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 그게 주위에 영향이 아마 지금까지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중에는 이렇게 이제 위탁 사용하는 우리 민속이라는 예. 이런 대형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국내에 가축 시장의 부분이나 예. 또 소비 시장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아마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이승수 대표. 예. 낙농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낙농가들 수는 어쨌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낙농 현실은 어려운 상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쪽 지역 낙농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제가 심사를 돌아보니까 이제 후계자분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1세대 분들은 이제 뭐 우유를 그래도 많이 짜야 뭐 내가 버는 게 많으니까 이런 주의였다면, 지금 2세 분들은 그래도 오래 짜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계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로 좀 많이 흘러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계량의 목표점이 좀 달라진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네.
대량의 생산량, 당일 뭐 하루 생산량을 뭐 이빠이 뭐죠? 정말 모든 걸 짜낸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투자를 했던 게 이 소가 길게 가주면 훨씬 이득이라는 그런 쪽으로 좀 강건한 네. 맞죠? 네. 저기 강건성이라고 하죠. 네. 그쪽으로 좀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유량을 많이 짜기보다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건성과 네. 장수성을 보는 농가가 점점 늘고 있다. 그거는 여기의 특징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방향인가? 뭐 부장님 좀 지금 우리나라 그 우유 시장은 크게 나눠서 이제 협동조합인 서울우유하고 부산우유 협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양유업, 매일 이랬던 메이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낙농가가 그렇게 반반일 거라고 봅니다. 그 지능에 그렇죠. 나비를 하는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가장 밀접한 낙농가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유조합은 경주에 일부 몇 명 계시고 그 외에는 다 일반 대기업에 하시다 보니 최근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소는 다치지 말아야 되고 오래 짜고 그러니까 투자비가 그렇죠. 이렇게 생산을 위한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야 그나마 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적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 경기권이랑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급내하고 왜냐하면 투자 대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짜고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다 비슷하다라고 보지만 우리 아주 냉혹하게 봐서는 이게 경북은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으시죠. 대리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최광현 씨라고. 그렇죠. 저는 이분이 정말 신기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런 분이 태어난 배경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어떤 계기나 이분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뭐 최강현 사장님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아직은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제가 몇 번 대화를 하고 농가에도 가고 교육하는 거를 들어본 결과 이제 일단은 열정 하나만큼 일단 우리나라에 저는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지 못했던 디테일을 잡아가는 모습까지 굉장히 섬세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뭐 경영하는 거에 이게 그거를 이입을 시키신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소도 자연스럽게 개량이 되는 거고.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분이 정말 최고상을 이제 받으시잖아요. 대통령도 받으셨고. 근데 그게 농장의 수익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지금? 될 겁니다. 전국에서 아마 대농목장의 유전자를 또 개량의 정도를 인정해서 아마 뭐 한우 같은 경우에는 가축 시장 거래가 되겠죠. 낙농은 문전도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항상 자기 집에 그 연간 예를 들어서 그 집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두 정도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아마 고수익 본인은 만족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농장에 비하면 아마 수익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걸로. 하여튼 우리나라의 1%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동훈 대리님 네. 운동하신 지 얼마 됐어요? 내가 2019년에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한 3년 정도 하고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한 15개월 정도 운동을 쉰 다음에 다시 시작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어요. 운동 중에서는 어느 부위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슴 운동 좀 좋아하고요. 가슴 운동 좋아하고. 그렇지. 가슴 운동. 소를 볼 때는 어디를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 외모인 체구랑 체장 위주로 먼저 본 다음에 앞쪽 뒤쪽에서 이제 갈비뼈가 얼마나 잘 벌어졌는지 저는 그쪽이 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체적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좋으면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제가 봤을 때 몸을 만들어 본 분들은
어떤 이 그 체형이나 이런 걸 보는 눈도 좀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몸을 자꾸 보기 때문에 결국엔 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소도 좋은 체형을 가져야. 예. 뭐 저는 아까 말한 강건성 같은 것도 결국에 균형감이나 균형 있는 체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 본 사람이 그래서 유난히 이 협회 안에서는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 지금 입사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작년 2023년 1월 1일부로 1월 입사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2년 돼가는 부장님하고 그럼 같이 거의 시작하셨는데 경북 지역 본부 생활을. 그렇죠. 아. 우리 경북에서만 일을 해보시나요? 네, 이제 작년 3월 1일에 경북에 왔거든요. 그때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경북에서 첫 직원들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 경상도가 잘 맞는 느낌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트레이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뭐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직원들이 네. 그 우리 오종열 팀장의 이 캐리어와 그 광범위한 어떤 지식과 예, 예. 이걸 가지고 이 18,000농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배들이 잘 해오신 분들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인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배우고 있는 부분들,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모니가 그렇죠.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팀워크가 좋다는 예, 예. 느낌을 받았어요. 예,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의 사람으로서 경북의 인맥을 통해서 또 이제 관리자로서 이렇게 하고 네. 또 기술자로서도 잘 해주시고 또 우리 밑에 있는 3명이 또 팀워크 워낙 또 인성도 지성도 좋아서 항상 보면 공무원들한테는 또 전화 받을 때 할 때 그리고 또 농가들의 민원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선배인 오종일 팀장한테 얘기하면 오종일 팀장이 수시로 즉각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항상 그 카톡을 통해서 예.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부어요. 그래서 정보를 다. 예, 그날 하루만 해도 막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그래서 소통에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고 예. 그리고 내가 각자가 위치해서 나는 이런 고민,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또 선배들이 또 후배들 더 들어주고 그런 이제 짧은 시간에 그런 걸 해결해야 되니까 하여튼 균형을 잘 맞추려고 해야죠. 네,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팀워크가 좋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